지분 경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이에요. 그런데 지분 경매에서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에 대한 불안감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대부분 포기하고 말죠.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 대신에 좀 더 지분 경매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조금 해결되면서 보다 경매에 대한 안목이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막상 지분 경매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어떤 우선순위로 지분 경매를 바라봐야 될지 대부분 많이 난감합니다. 그런 난감함을 뚫고 조금만 수익에 대한 관점을 높이고자 하면 지분 경매는 분명히 매력적인 수익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좋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안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분 경매의 약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지분 경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묘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 여러 물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묘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지가 지분 경매로 나와 있는 경우는 대부분 형제간일 경우가 높죠. 형제나 부모 자식, 아버지가 묻혀 있으면 아들과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 된다라든지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지분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가장 큰 이유는 곧바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 경매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묘지만 지분 경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밭도 또 저런 산도 지분 경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분 경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아야 되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게 큰 관건이죠. 대체적으로 내가 낙찰한 그 금액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어쩔 수 없이 뺏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에게 되파는 방법, 또 물건을 나눠서 파는 방법, 지분을 모조리 합해 가지고 형식적 경매를 취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돈이 묶인다라는 것은 단점에 속하고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 방법은 되고 저 방법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만 지분 경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도 빌라도 상가도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물건을 꺼리죠. 곧바로 재산권 행사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꺼립니다. 꺼리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자 수도 떨어지고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 있을 때까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지분이 제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수익은 상상 의외로 굉장히 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분 경매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지분 경매가 꽤 많은 수익을 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묘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묘지라면 신경을 쓰고 있는 묘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묘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묘지인 것 같이 않아 보이면 사실상 지분 경매로서의 매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투자자는 수익을 보고 달라드는 거지 단지 그 땅이 좋아서 또 그 물건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달라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땅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열에 하나에 불과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입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는 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지분 경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런 식으로 물건을 처리하게 되면 의외의 복병이 많이 나타나고도 합니다. 이런 밭이 지분 경매로 나왔을 경우에는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는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 농사 흔적이 있었는지, 길이 들어가는지 길이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안 하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누구에게 이 지분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분 경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몇 년 있으면 뭐가 나아지고 무조건 금액을 투입하면 굉장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건 자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또 수익에 관한 부분도 미리 측정하고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야 제대로 된 지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길이 사람이 다니는 길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현황 도로의 길인가 포장된 길인가 포장되지 않은 길인가 그 가치가 점점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이득이 되지 않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지분 경매에서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길이 굉장히 큰 의미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이런 집도 지분 경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보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길을 물고 있느냐 안 물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시작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지분 경매를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치를 살릴 수 있냐 없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공유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물건 자체의 내재 가치를 살리고 하는 그런 문제는 투자자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분 경매가 좋다 안 좋다 길이 다르게 보인다 그렇지 않는다 보여져 있는 시각적인 물건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지분 경매는 반드시 수익을 준다라기보다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지분 경매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볼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꼭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해야 될 경우에는 댓글을 꼭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